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대구조가 양강체제로 재편되면서 두 사람은 본격 당권 쟁탈전에 돌입했습니다. 수시로 대마를 피우거나 판매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 2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아내와 해외 태교 여행을 가서도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땅값도 떨어졌습니다. 2010년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갔던 땅값이 12년 1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국내에서 한 달에 태어나는 아기 수가 2만 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명대로 뚝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전대 구도가 사실상 양강체제로 재편되면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당권 쟁탈전에 돌입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앞서 일부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김 의원을 겨냥했는데요. 그는 공천에 대한 공포 정치를 하는 게 김 의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도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적반하장이라며 누가 공포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고 사실상 공개 행보를 하고 있다며 사천, 낙하산 공천 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을 향해 철새 정치라고 한 것에 대해 내가 대통령과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를 한 것도 잘못이었다. 그런 말씀인 것 같다며 반박했습니다. 수시로 대마를 피우거나 판매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 2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아내와 해외 태교 여행을 가서도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선 재벌가와 중견기업 2, 3세 자녀들이 대거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있었는데 현지에서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일을 끊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씨는 호텔 주차장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마약 공급책 역할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 이 씨는 8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이 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해외로 태교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중에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전날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내용을 법무부와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여가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을지라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땅값도 떨어졌습니다. 2010년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12년 1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2.73%로 전년의 65% 수준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작년 물가가 5% 넘게 오른 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하락한 셈입니다.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돈 건 2013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특히 토지 거래량은 전년보다 30% 넘게 감소했는데요. 주거용 토지의 거래량은 39.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토지 거래량이 전년 대비 54.6% 줄며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어 서울이 43.5%, 세종이 42.5% 감소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에서 한 달에 태어나는 아기 수가 2만 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8,982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3% 줄었습니다. 이는 월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1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3만 107명으로 1년 전보다 6.1%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1월 인구 자연 감소분은 11,1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사망하는 사람은 많아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으로 한국 인구가 10만 명 넘게 감소했는데요. 이 역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 강 씨가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집도한 혈전 제거 수술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6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강 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씨의 수술과 수술 후 조치로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지침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 예외 공간이 아닌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교원단체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누적 등록 대수가 15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유차와 LPG 차량은 감소했지만 전기차는 68.4%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말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50만 3천 대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친환경차가 전년 대비 37.2% 늘어난 159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6.2%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증가율은 68.4%를 기록했고 수소차는 52.7%, 하이브리드차는 28.9% 더 많아졌습니다. 반면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경유차와 LPG차는 각각 1.2%와 2.1%씩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광주와 목포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기온은 춘천 영하 17도,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1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